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볼 예정인데, 우리 포스코 엠텍 있잖아요. 포스코 엠텍이냐 포스코 홀딩스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우리 최근에 리튬 올라간 것들, 리튬하고 뭐 포스코 2차 전지 기대감들로 포스코 엠텍이 좀 올라가기도 했어요. 포스코 엠텍이.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의 계열사이긴 한데 진짜 리튬이랑 관련이 있을까? 제가 관련이 없다라고 몇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테스트 삼아서 제가 모의 계좌를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시장이 계속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면목은 없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코 엠텍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보면은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포장을 하는 업체다. 우리가 시장에 좀 알려진 거는 이제 이상급등이 좀 나와준 거는 리튬 관련 쪽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기대감들 반영이 좀 될 것이다. 자, 알루미늄 가격은 4분기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전기차 배터리 필수품 및 리튬 원자재가 급등에 따라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포유한 리튬 호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사실 있잖아요. 이게 포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리튬 쪽에 매출 반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우리 리튬이랑 뭐 그 크게 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매출 현황들이 있는데 23%가 펠레트 제품 펠레트, 자 그리고 여기 33% 고철 분진 이런 쪽 있고, 열연 냉연 제품 포장하는 게 50%예요. 50%. 그리고 공장 페로 망간 공장 위탁 운영을 해주는 게 9% 수준이고, 자 엔지니어링 철강 포장용 설비인 거고, 제품 포장을 하는 게 매출 비중이 50%고, 여기서 펠레트, 인고트 뭐 이런 쪽으로 부연료들을 하는 것들이 뭐 사업이 33% 수준이에요. 원료 조달들. 이게 리튬 2차전지 소재 쪽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있어요. 자, 자동차, 조선, 가전산업재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는데,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 그리고 EV 배터리, 전기 배터리 소재, 수소 산업과 함께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아르헨티나 등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관련 있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용,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이라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철강 쪽에 매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2차전지 쪽으로 매출 반영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11월 14일에 분기보고서가 나왔어요. 11월 14일 분기보고서 나온 거, 관광, 조선,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 철강, 금속, 화학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무역 쪽, 인프라 부분들. 자, 철강 부분들은 여기 내부 거래가 100%고, 여기 단순 합계 100%. 철강 부분들 매출 현황들 55기죠. 55기 3분기 직전 3분기예요. 3분기. 자, 여기서 비율을 보면은 18%, 30%, 19%, 30%. 자, 여기 보면은 무역 건설 57%, 철강 금속이 57%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출 비중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유의미한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철강 쪽이 이제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전에 실적들을 보면은 좀 유의미한 거, 우리 태풍 흰남노가 지난 여름에 좀 있었잖아요. 지난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쯤에 흰남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4분기 실적 좀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3분기 실적이 흰남노 피해 복구하는데 비용도 쓰고 공장 가동하는데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그건 이제 그거고, 철강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회복을 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철강석 가격들이 올라가서 판매가로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열연 강판 가격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US 스틸이라고 있는데, 이 US 스틸은 열혈 강판 톤당 $60를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중국 바오두 내년 1월부터 열혈 강판
열혈 강판 가격을 톤당 200위안을 인상을 시킨다. 그리고 포스코도 톤당 5만 원을 인상시킨다. 그러면은 매출로 반영되는 게 이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해도 매출로 반영되는 게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리튬 사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리튬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광석형이냐, 리튬 광석형이냐 아니면은 뭐 염호형이냐, 이걸로 나눠지거든요. 이건 이제 광석은 호주의 광산 기업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호주 광산 기업에서 공급을 광석인 상태에서 공급을 받고 그거를 재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그게 이제 지분 100%로 포스코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 포스코 아르헨티나죠. 수산화 리튬까지 최종적으로 재련을 할 계획인데, 광석형은 공장 준공 예정되어 있는 게 2023년도, 염무연은 2024년도 공장이 준공이 된다는 거. 아직까지 매출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광석형은 준공을 하고 2025년도부터 매출이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염무형은 2026년도부터 2024년도 공장을 준공을 해서 2026년도부터 실적을 반영을 하는 게 빠르면 이제 2025년도라는 거죠. 광석형이. 그러니까 당장 리튬 쪽으로 잭팟이 떴다라고 하지만 실적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자, 그런 상태이지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서 이걸 판매가로 전가를 시키고,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가 증가가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물류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해운 기업들이 많이 증가된 것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적이 태풍의 영향으로 조금 주가도 하락을 하고 좀 어려운 시즌들이 좀 있었지만 이거를 회복이 빠르다라고 해서 주가가 정상화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짜 오늘 리튬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짜 지속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방금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방금 영상 촬영하기 전에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좀 해놨어요. 2주 가량. 자,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를 57만 원 가량으로 2주 매수를 한 거죠. 매수. 자, 근데 오늘 제가 SCI 평가 정보가 좀 수익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SCI 평가 정보가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이 가격이 SCI 평가 정보 4,275원에 매도를 했어요. 자, 오늘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이때쯤에 4,279원에 이때쯤에 매도를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날리면서 같이 날린 게 손실 중인 거랑 같이 날렸거든요. 이걸 날리고 포스코홀딩스로 금양으로 종목을 교체를 한 거예요. 교체를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SCI 평가정보 수익이랑 손실 나는 거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지금 단일 신현 손익이 마이너스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얘네들 몇만 원씩 손실 보고 있었는데 얘가 10만 원 가량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같이 10만 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얘가 5만 원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같이 정리를 해서 수수료 정도 떼기 정도 한 거예요. 그럼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나우텍이 22%에서 1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17만 원도 수익이에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이랑 수익이 날 때 이 종목 같이 팔고 이거랑 같이 팔고, 제가 이제 260만 원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 모의투자입니다. 모의투자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와 있죠. 같이 정리를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현금 확보가 돼요. 일단은 250만 원 가량 매도를 하면서 19만 원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 269만 원 손실이 있고, 수익이 매도를 하면은 100만 원 가량, 여기서 100만 원 가량 현금 확보를 할 거고, 그리고 60만 원 현금 확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410만 원이라는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3개 매도하면은 1개, 2개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종목들 매도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좌를 정상화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도 이거래 한 1주 전부터 모의 계좌를 진행하면서 무료방에서 종목들 드리면서도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좌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후 12월 1일부터 계속 주가가 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여의치는 않아요. 수익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저도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과거에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확보를 했어요. 떨어지는 것들 카카오뱅크는 2차수 대응을 잡은 거고 대부마그네틱 이거는 아직까지 1차수입니다. 그럼 2차수 대응을 잡아가고 개별 종목들 대응 잡을 건 대응 잡아가고 매도할 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오늘은 시장이 낙폭을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장은 아니거든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시장이 회복을 할 때까지는 조금 버텨가면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면 대응해서 나간다. 그렇게 대응을 잡고 평균단가를 낮춰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시장입니다. 아마 근데 제가 이 정도인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평균단가를 추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할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이라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률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욕하셔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을 누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신도 아닌 이상이야. 아마 뭐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될 거고 계속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제가 계속 브리핑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